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한국사 아름쌤입니다. 한국사, 동아시아사, 세계사 모두 강의하고 있습니다. 자, 쌤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뭐냐면요. 선생님이 현장 수업을 되게 많이 해요. 일주일에 12타임을 하는 거니까 수업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건데 12타임이라 하면 한 4시간씩 12타임 말하는 겁니다. 여튼 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눈빛을 통해서 뭘 보냐면 요즘에 특히 자포자기함을 많이 느껴요.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지금에서 뭐가 되겠어?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에 이 자리에 나왔고요. 실은 여러분들에게 이 수능 대박을 만들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선생님의 속내를 선생님의 약간 부끄러운 과거를 설명을 해야 돼서 약간 말이 좀 느려지고 저도 약간 부끄럽기 때문에 좀 천천히 끌어올려야 되거든요. 그래서 좀 약간 길 수 있어요. 여러분 좀 답답하신 분들은 배속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되게 해주고 싶었어요. 여러분들은 지금 한 12년 동안에 열심히 공부한 그 내용을 이번 수능으로 한 번으로 평가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그래서 뭔가 이 기간 동안 정말 1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야 되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 한 달 남은 시점에 뭐 할 게 없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그 부분을 좀 고쳐주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거고요. 이 얘기를 위해서는 저의 과거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. 약간 부끄러우니까 천천히 갈게요. 사실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어려웠었어요. 저희 집이 좀 많이 어려웠거든요. 이런 얘기를 저희 주변 선생님들은 하지 말라 그래요. 그런 거 왜 얘기하냐고. 근데 선생님 여러분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한번 꺼내보는 거예요. 집이 정말 어려웠어가지고 어느 정도로 어려냐면 그냥 흑수저가 아니고 항상 학교에서 왜 우유급식인 학교 급식 같은 거를 공짜로 받는 친구들 있죠. 저희 집은 항상 그랬어요. 항상 그랬고 제가 어릴 때 할머님이 키워주셨고 그리고 나중에 대학을 갈 점수가 나왔는데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었거든요. 근데 그 당시에 국가적 제도가 어땠냐면 신용불량자의 자식은 학자금 대출이 안 나왔어요. 그러니까 저희 집이 신용불량자였던 거죠. 저희 부모님이. 부모님 죄송합니다. 제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여튼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 뭔가 좋은 얘기 해주고 싶어서 꺼내는 거예요. 그래서 어쨌든 대학을 못 갔어요. 그리고 전 그때 그 시기 젊을 때, 어릴 때 호기롭게 생각한 거죠. 그래, 나는 젊으니까 내가 시간이 많으니까 지금 나 알바하면서 등록금 모아가지고 이걸로 나 대학 가면 돼. 그래서 알바도 하고 공부도 해서 대학 가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. 그리고 호기롭게 학교에다가 대학을 안 가겠다 포기 각서를 쓰고 왜냐면 학교에서도 제가 대학을 잘 갈 줄 알았는데 안 간다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. 그래서 각서를 써라 그래가지고 각서를 쓰고 이제 제가 생활비를 벌고 알바를 하기에 나왔어요. 처음에는 과외가 많이 들어왔어요.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뭐 좀 아는 게 있으니까 과외를 많이 했는데 대학을 못 가니까 과외가 점점 끊기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알바를 많이 했죠. 뭐 호프집 알바도 하고 고깃집 알바도 하고 나중에 학원 알바도 하고 뭐 마트 알바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. 근데 그렇게 하면서 직장 생활도 해봤는데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대학은 가야 되겠는 거예요. 안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. 뭐든지 직장을 구하면요. 적어도 초대졸 이상이라고 뜨거든요. 그게 뭐냐면 초대졸 이상이 전문대 이상은 나와야 된다 이런 거였어요.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좀 했다고 생각했었으니까 그건 안 되겠고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간 대학을 가자 해서 일단 대학을 간 거예요. 무조건. 2년 동안 일하다가 2년 동안 일과 공부를 병행하다가 갔는데 2년 동안 공부를 잘 못했어요. 사실. 돈 벌면서 공부하기 되게 힘들어요. 어쨌든 체력도 안 됐고 그리고 사실 저희 집이 너무 나 까발려서 말하나? 저희 선생님이 살던 집이 또 이제 다 망해서 지금 부모님이 제주도에 내려가 버리는 바람에 저만 서울에 남아서 공부를 했었거든요. 그러면은 그 집에 살기 위해 제가 생활비, 월세 뭐 하다못해 뭐 라면값까지 제가 냈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벌면서 공부를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. 정말 안 되더라고요. 해보니까. 어쨌든 대학을 갔어요. 무슨 대학을 그때 갔어요.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갔고요. 그런 다음에 학교 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. 왜냐면 말씀드렸죠. 제 집이 제주도라고. 그래서 제주도니까 제가 뭐 아침마다 비행기 타고 와서 학교 가는 그런 애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학교 앞에다가 하숙집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학교 기숙사 또 못 들어가. 왜냐면 기숙사 들어가게 되면 통금 시간 때문에 알바를 많이 못 해. 알바는 10시 끝나는데 통금 시간 10시여가지고. 여하튼 간에 이제 하숙집을 구한 다음에 이제 일을 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 시작했어요. 옛날보다 더 힘들었어요. 왜냐면 대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이 내 용돈, 대학교 등록금, 그다음에
이 집 생활비, 학습비도 내가 내뒀었으니까 이걸 내가 다 벌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면 학교를 가서 수업을 딱 3시 반에 마치는 걸로 다 시간표를 짜놓고 그리고 나서 3시 반에 수업 끝나면 4시 10분까지 알바를 갔어요. 학원까지. 가서 이제 알바도 하고 이러면서 매주 그렇게 살았어요. 그렇게 살면서 등록금을 장학금을 받았어요. 장학금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내가 다 벌어야 되니까.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그리고 이제 계속 산 거죠. 그 조기 졸업을 했어요. 너무 등록금이 아까워서 빨리 졸업해버리자 해가지고 조기 졸업까지 했어요. 근데 여러분 이게요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. 돈도 벌고 공부도 하는 게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. 근데 거기다가 장학금까지 받았고 조기 졸업까지 했잖아요.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.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. 근데 돼요 이거. 사실 어떤 대학이든 공부는 힘들어요. 그리고 아무리 대학교 생활이 뭐 놀러 다니고 한다 하더라도 시험 보는 건 힘들어요.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요. 전 선생님 이렇게 했어요. 제가 말씀드렸죠. 일단 대학교 수업 시간에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듣고요. 선생님은 잠은 안 줄였어요. 잠 안 줄이고 열심히 들은 다음에 필기 열심히 하고 이걸 그 수업 시간에 정리만 잘했어요. 내가 이 프린트가 어디 있는지 볼 수 있게 정리 잘해놓고 이거를 모아놨어요. 뭔가 정리 노트 같은 걸 만든 거죠. 항상.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시험 공부는 틈틈이 했고요. 정말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. 마지막 시험 기간에 저는 그때도 알바를 갔어야 됐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어요.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잘 들으세요. 대부분 아이들이 학교에 오잖아요. 친구들 학교에 오잖아요. 그러면 암기하는 거 물어봐요. 너 이거 뭐 외웠어? 저거 했어? 뭐 물어보면서 막 주고받으며 공부를 하잖아요. 저는 그 시간이 아까웠고 그 시간 동안에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. 그래서 시험 보기 3시간 전이잖아요. 그럼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씻고 나오는 동안에 계속 이동수단, 버스나 기차 줄여서 계속 외워요. 뭐 계속 외우고 계속 외워요. 즉 시간 자체를 안 버리는 거예요. 1분 1초 낭비되지 않게 다 쓰고요. 그리고 앉아서 시험 보기 3시간 전부터 아무도 저한테 말을 걸지 못하겠어요. 저 학교에서 유명했어요. 쟤는 시험 시간에 말 걸면 안 돼. 그래서 저는 가만히 앉아가지고요. 그 어떤 것도 대화 나누지 않고 저에게만 집중했어요. 공부를 계속 하는 거죠. 그 3시간 동안 엄청나게 외우는 거예요. 그리고 들어가서 공부하고 장학금 받았어요. 근데 이게 돼요, 여러분. 이게요, 절실하면 돼요. 근데 제가 지금 3시간 말했잖아요, 3시간.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 시간을 잘 못 쓰는 이유가 스스로에게 지쳤기 때문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시험 보기 전에요. 방해받지 않는 나의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. 전 그리고 그냥 믿었어요. 나 시험 잘 볼 거야. 이렇게 외우면 잘 볼 수 있어. 하면서 불안한 마음마저 나를 방해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. 그 불안한 마음이 사실 저 안에 있는 거잖아요. 이것마저 날 방해하지 못하게 그냥 그 시간을 공부로 채웠어요.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 시간에 공부를 계속 하는 거죠. 그렇게 하면 결과가 잘 나와요, 여러분.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이 시험 보기 전에 수능 보기 하루 전날이야. 근데 내가 막 훑어보다가 내가 방금 못 외운 거를 깨달았어. 나 잊어버렸네? 어떡하지? 그때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? 한 달만 있으면 더 좋겠다. 한 달만 있으면 진짜 충분히 다 하겠다. 일주일만 있으면 다 끝낼 텐데. 이런 생각 분명히 할 거거든요. 여러분 내신 보기 전에 어땠어요? 그 짧은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 냈죠. 벼락치기 했잖아요. 그죠? 물론 수능 전날 벼락치기는 안 돼요. 피곤하면 안 되거든. 이번 수능, 여러분 원래 수능은 사고력 측정 시험이기 때문에 정신이 말끔한 게 되게 중요하니까 전날, 전전날 뭐 이때는 안 돼요.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뭐 잠을 줄이라는 것보다 그 시간을 집중력 있게 쓰라는 얘기예요. 그러면 돼요. 돼요. 정말 돼요. 근데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나 수업을 들을 때나 눈빛을 보게 되면 많이 늘어났어요. 뭐가 되겠냐? 뭐 이런 생각?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.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절대 그렇지 않아요. 그리고 이 말 잘 들으세요. 여러분 말고 다른 친구들도 다 그런 마음이에요. 다 지금에서 뭐가 되겠어? 다 이렇게 생각해요. 이걸 듣는 친구들만이라도 생각하세요.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. 남들 다 그럴 때 여러분은 치고 나가세요. 그러면 잘 돼요. 그러면 잘 돼요. 그러니까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남들 다 내려놨을 때 여러분 치고 나가세요. 집중력 있게 여러분 최대한 여러분 능력을 발휘하세요. 그러면 될 거예요. 아시겠죠? 여러분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고요. 그리고 좋은 결과 나올 거예요. 불안해하지 말고 꾸준히
집중력 있게 긴장했나 봐요. 자, 집중력 있게 잘 하세요.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